대구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배태숙 중구의회 부의장을 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종 징계 수위는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말 그대로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에 있자니 전기요금이 무섭고 밖에 나가자니 마땅히 시간을 보낼 곳 없는 어르신들은 시원한 곳을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를 시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에 있자니 전기요금이 무섭고 밖에 나가자니 마땅히 시간을 보낼 곳 없는 어르신들은 시원한 곳을 찾아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한낮의 두류공원. 공원 안에서 가장 시원한 곳을 찾은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공원 한켠에 마련된 평상에서 잠을 청해 보기도 합니다. 푹푹 뛰는 더위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지만 편히 쉬기에는 이 공원은 최적의 장소입니다. 대구 시내에서 여기 생시원합니다. 집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좋아하고 나오면 안 먹게 된다. 좋지. 사람들도 뭐 대화도 하고 아는 사람도 만나고. 이마저도 견딜기 힘들면 지하철 역사로 향합니다. 방월당역 만남의 광장.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해 역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벼운 부채질로 더위를 피하기에 지하철 역사는 가장 좋은 피서지입니다. 하도 지어보고 한번 나와봐야지. 지어고 시원하다 가길라. 집에 있으면 또 뭐하노. 시실 한번 나와봐야지. 하루 반나절 정도를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다 가기도 합니다. 더위 피해서 오는데요. 오면은 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있다가 이 더위 피하고 가는 거죠. 자주 오세요? 예, 한 번씩 나와요. 뭐 자주 매일 오진 않아도 하면서 더위 피하려고 뭐 2, 3일 정도라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은 내려 나온다는 문제죠. 더위 어쩔 수가 없지요. 뭐. 계속 에어컨 틀 수도 없는 기고. 가까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 있지만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되다 보니 선뜻 발걸음을 내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온열 환자의 대부분은 노년층. 어르신들은 폭염을 피해 시원한 곳을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최근 고령의 어르신들이 폭염 속에서 밭일을 하다 쓰러지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챙기는 게 중요한데요. 지역 농업교섭센터도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철 농민의 기상 시간은 조금 더 빨라집니다. 더위를 조금이나마 피해 밭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을 시작해 오전 9시에서 10시쯤부터 휴식을 취했다가 해질 무렵 일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폭염 속에서도 혼자 밭에 나가 일하는 농민들이 있어 한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 하면은 더 수확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죽기나 사냥 그래가 나가지만 해도 어르신들이 안 나가고 안 됩니다. 그래 굳이 억지로 나갑니다. 나가서 일을 하고 말리면 뭐 집에 들어가라 해도 뭐 안 들어가고 일할 밭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한 달 동안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11명, 대부분이 고령자로 무더위에 밭일을 하다 쓰러진 겁니다. 농촌진흥청과 질병관리청 등 관계당국은 폭염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기온이 특히 높은 12시부터 5시 사이에는 농작업을 전면 중지하라고 농민에게 강조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이어서 한낮에 농작업 활동은 중지를 하시는 게 지금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긴급 회의를 통해서 그런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마을에서도 방송과 이장 등을 통해 더운 시간에 혼자 일하는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농작물 관리에 집중해오던 현장 기술지원단이 농업인의 온열질환 사고 예방까지 맡도록 했으며 시군 농업기술지원센터도 농업인 안전에 대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 스스로가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폭염 속에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HCN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뙤약볕 아래 뜨겁게 익어가는 아스팔트 위. 구미 낮 최고 기온이 34도를 찍은 오후. 그래도 현장의 기계 소리는 우렁찹니다. 따갑게 내리쬐는 태양으로부터 팔과 목을 숨긴 채 작업은 계속됩니다. 현재 공사 현장의 체감 온도는 38도에 달합니다. 도로 표면 온도는 40도에 육박하는 상황인데도 야외 근로자들은 공사 현장에서의 사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연신 물을 마셔보지만 더위를 떨치기엔 역부족입니다. 덥습니다. 더워요. 더운데 더워도 지금 공기라든가 이런 걸 맡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동 근로자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배달 대행업에 종사 중인 권오용 씨는 더운 날씨 속에서도 꿋꿋이 배달을 이어나갑니다. 배달량은 하루 평균 50건, 못해도 120km의 거리를 오가야 합니다. 두꺼운 조끼에 무거운 헬멧까지 착용한 채 승강기도 없는 건물을 오르내리다 보면 각종 질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고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땀이 나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땀띠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 비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폭염으로 심각 경보가 발령된 건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 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폭염 경보가 내려진 이후 오늘까지 도내에선 모두 10명이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 대구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배태숙 중구의회 부의장을 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종 징계 수위는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보도에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배태숙 부의장의 징계를 논의한 끝에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30일 출석 정지 의견을 냈지만 윤리특위에선 징계 수위가 한 단계 오른 셈입니다. 배 부의장에 대한 징계의 건은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291회 임시회 본회의로 곧바로 상정됩니다.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했는 부분이라 가지고 저희 의원분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징계가 2가지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강한 징계로 과반수의 의원분들이 찬성해 주셔가지고 우선 저희 윤리위원회에서는 제명으로 가결되었다는 것만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291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니까. 홍보물 제작업체 대표인 배태숙 부의장은 지방의원 당선 이후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유령 회사를 설립한 뒤 중구청 등과 8차례에 걸쳐 1,680만 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고 감사원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제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구현이라는 제기를 좀 사적으로 그렇게 악용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좀 이 중구의 어떤 그런 뭐 중구의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행동강령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좀 위반한 어떤 그런 사례라서 이 자체만 가지고도 완전히 좀 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본회의에는 총 의원 6명 중에서 당사자를 제외한 5명의 의원이 참여합니다. 제명 징계 규정에 따라 투표를 통해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배태숙 부의장의 징계는 제명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김용판 국민의힘 달서구병 국회의원이 홍준표 시장이 신청사와 관련해 시민을 호도하면서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BTV 대구뉴스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인 파워인터뷰에 출연해 홍 시장의 말에는 진정성이 없다면서 국정감사에서 비즈인의 신청사를 짓지 않겠다는 홍 시장 주장이 허구임을 파헤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도움이었던 김용판 국회의원이 홍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3일 BTV 대구방송 파워인터뷰에 출연해 정치인의 말은 일관성과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홍 시장의 말과 행동은 진정성이 없다고 저격했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말 바꾸기를 하면서 시민들을 호도해온 데다 최근 수해골프와 관련한 말과 행동에서도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홍 시장이 빚을 내서 신청사를 짓지 않겠다고 하지만 신청사는 시민들이 수기를 거쳐 결정한 사업으로 일반 회계로 예산을 편성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청사 부지의 절반가량을 팔아서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입지 조건상 매각이 쉽지 않고 오히려 성서행정타운 부지를 매각해서 비용을 마련하는 게 현실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홍 시장 주장의 허구성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기도 했습니다. TK 국회의원 물갈이론에 대해서는 시민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공천이 될 경우 총선을 망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도부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 시장이 지역 국회의원 절반 이상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서로 협력해야 할 국회의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홍 시장 스스로 고립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용판 의원이 출연하는 파워 인터뷰는 오는 14일부터 BTV 대구방송 채널 1번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봄철 냉해와 여름철 수해 등 이딴 자연재해에 농산물 가격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를 주도하고 있는 셈인데 여파가 추석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HCN 이정모 기자입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야 할 사과가 바닥에 놔둔 겁니다. 흘러내린 토사엔 나무가 묻히거나 뿌리채 뽑히면서 그대로 말라 죽었습니다. 그나마 잘 버텨준 나무에 열린 사과도 예년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집중호우와 불볕더위로 먹잇감을 잃은 야생동물들의 습격을 받기 일쑤입니다. 과수농가뿐만 아니라 냉해와 집중호우 등 올 초부터 시작된 이상기후에 큰 타격을 입은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 갑니다. 결과는 수확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보시다시피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병충해도 이제 기후 탓으로 돼가지고 한 수확량이 최소한 20-30% 정도는 감소될 것. 생산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산물 가격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요 과일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지난달의 경우 사과는 전년 대비 17%가 줄었고 배는 21% 감소했습니다. 이는 그대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사과만 해도 지난해보다 가격이 70%가량 올랐습니다. 지독한 장마 후 더 가혹한 폭염 탓에 상추와 배추, 열무 등 주요 밭작물 생육도 악화해 인상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빠른 개화 시기, 그리고 냉해, 서리 피해, 그 다음에 집중호우, 그 다음에 또 우박 이런 것들 때문에 개화기부터 지금 생육기까지 과일들이 많이 피해를 봐서 상품성 있는 과일들이 많이 저조하게 출하되고 있습니다. 부사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까지 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에 침수나 매몰 등 농경지 피해 면적은 전국적으로 36,000여 헥타르, 국내 농산물 주산지인 경북의 농지 피해도 3,800여 헥타르에 이르면서 그 여파는 추석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대구의료원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를 시행합니다. 야간 진료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인근 4개 약국을 협력약국으로 지정해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구의료원은 평일에 이어 앞으로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대구시 다자녀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진료비 20%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낙후된 북구 침산공업지역을 로봇 주변 대구시가 낙후된 북구 침산공업지역을 로봇 주변 부품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 로봇 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국비 40억 원과 지방비 4억 원 등 총 사업비 80억 원이 투입되며 대구 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총괄합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로봇 주변 부품과 관련 모듈 생산에 집중하고 제3산업단지와 협력해 침산공업지역 일대를 로봇 부품 생산기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구에서 중견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구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청년 구직자 22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인식조사를 한 결과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공공기관 59.6%, 중견기업 54.6%, 대기업 53.2%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준비 중인 직장에 대한 질문에는 중견기업이 59.4%로 공공기관 55.7%, 중소기업 47.5%, 대기업 26.9%, 공무원 24.7% 순으로 답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69.5%로 나타났지만 중소기업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 향상과 워라밸을 꼽았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먼저 인천 소식입니다. 서울과 서해 섬을 잇는 경인 나라뱃길을 활용한 관광사업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한 데 이어 인천시와 경기도가 함께 경인 나라뱃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경기 소식입니다. 생태계에서 다른 식물을 휘감고 올라가 교란시켜 골칫거리로 여겨지는 환삼덩굴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경기도 연구진이 생태계 교란 중인 환삼덩굴에서 탈모 방지 효능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곧 제품으로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전북 소식입니다. 전북 완주군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귀촌과 청년 유입에 힘입어 8개월 연속 세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10만 명 돌파도 눈앞에 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소식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아파트 건설이 많았던 세종시에는 무량판 구조로 된 공사 현장이 한 곳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철근 누락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입주 예정자들은 걱정을 덜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대구 곳곳이 폭염으로 인해 중앙분리대까지 녹아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들은 되도록이면 낮 시간대 외출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